As a child, my world was forever changed. And he took it all from me. I want them back! 이번 주에 매드맥스 시리즈의 최신작인 퓨리오사 매드맥스 사가가 개봉했죠. 이번 영화는 2015년에 만든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의 시나리오를 쓸 당시 퓨리오사를 분석하기 위해 쓰여진 일종의 캐릭터 분석집에서 발전된 이야기라고 하는데, 매드맥스의 아버지인 조지 밀러의 천부적인 스토리텔링이 빛을 발한 이번 퓨리오사 매드맥스 사가의 시작은 아시다시피 멜 깁슨이 주연한 1979년 매드맥스입니다. 전 세계적인 센세이션을 일으키며 매드맥스 시리즈는 이후 매드맥스2, 매드맥스3 썬더돔,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 그리고 현재까지 이어지게 되었죠. 그렇다면 40년에 걸쳐 전 세계가 사랑한 매드맥스 시리즈의 시작은 어땠을까요? 오늘은 매드맥스 1편이 만들어지게 된 계기와 그 뒷이야기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Start your engines! 조지 밀러는 영화 감독의 몸을 담기 전 시드니에서 응급실 의사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1971년 여름 영화 학교에서 아마추어 영화 제작자인 바이런 케네디를 만나며 그의 인생은 180도로 바뀌게 되죠. 이후 케네디와 교류하며 단편 영화를 제작하다 1979년 마침내 그와 함께 매드맥스를 제작하게 됩니다. 밀러는 매드맥스를 소리가 있는 무성영화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무성영화의 아이콘인 버스터 키튼, 해럴드 로이드의 영화들에서 영감을 받았고, 영화는 움직임이다 는 믿음으로 대사보다는 액션을 통해 이야기를 전달하려는 목표를 세웠죠. 또한 그는 작가 경력은 없지만 영화광인 제임스 맥코슬랜드와 함께 매드맥스의 세계관을 자동차 액션이 일어나는 근미래의 디스토피아로 설정했는데, 이 아이디어의 시작은 1973년도의 오일 쇼크를 목도하면서부터였다고 합니다. 참고로 오일 쇼크는 중동 전쟁으로 기름값이 폭등하며 전 세계 경제가 휘청되었던 사건을 말하는데, 그들은 오일 쇼크로 사람들이 휘발유를 차지하기 위해 주유소에서 서로 폭력까지 불사하는 모습을 보며 자원난으로 정부가 무너지면 일어날 법한 일들을 시나리오로 발전시켰다고 하죠. 그들은 정식으로 영화를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로드무비, 서부국, 액션 영화들을 보며 시나리오를 완성했지만 영화를 만들기 위해 투자금을 모으는 것이 쉽지 않았고, 여러 곳을 직접 돌아다니며 투자받은 돈과 밀러가 의료행위로 번 돈을 합쳐 35만 달러의 제작비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돈이 마련되었으니 영화를 빛내줄 주인공을 찾을 차례죠. 조지 밀러는 제작 초기 헐리우드 배우를 기용하려 했지만 자칫 헐리우드 영화로 비춰질 수 있는 데다 알려지지 않은 무명 배우를 원했기 때문에 눈을 호주로 돌리게 됩니다. 그가 찾은 첫 번째 배우는 멜버른의 토살장에서 일하는 제임스 힐리였는데, 그는 맥스의 캐릭터가 대사가 거의 없고 그 조금 있는 대사도 거친 말이 전부였기 때문에 역할의 매력을 느끼지 못해 거절합니다. 결국 그들은 호주 국립극예술학교 졸업생들 중 오디션을 통해 맥스를 캐스팅합니다. 그는 아시다시피 바로 멜 깁슨이죠. 단돈 21달러의 매드맥스에 출연하게 된 그가 당시 구타를 당해 얼굴이 만신창이 된 상태에서 오디션을 봤다는 일화가 유명한데,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밀러가 후일 밝혔습니다. 멜 깁슨은 비록 미국에서 영화가 개봉할 때 낮은 인지도로 인해 예고편에서 자신의 얼굴이 나오는 장면이 잘리는 수모를 겪지만 매드맥스의 흥행으로 리셀 웨폰에 출연할 수 있게 되었고, 그를 슈퍼스타로 발돋움하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죠. Do you really wanna jump? Do you wanna? I wanna do it. I wanna do it. What do you mean? 그리고 영화에 나오는 바이커 갱들은 대부분 호주 바이크 클럽 멤버들이었고, 영화에 나오는 오토바이들도 자신들이 타는 오토바이였다고 합니다. 영화의 촬영은 멜버른에서 이루어졌는데,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은 그 오토바이들을 운송할 수 있는 예산이 없어 시드니에서 각자 오토바이를 타고 촬영지인 멜버른으로 이동했다고 하죠. 배우 캐스팅도 바이크 운송도 적은 예산으로 제대로 할 수 없었던 밀러에게 영화 제작의 고충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밀러는 영화를 촬영하던 당시 했던 이 모든 경험을 게릴라 영화 제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촬영팀은 허가 없이 도로를 폐쇄하고 촬영했는데, 이런 촬영에 필수적인 무전기도 경찰 주파수와 같아 육성으로 소리를 질러가며 촬영했다고 하죠. 게다가 10주로 기획한 촬영 기간은 14주로 길어지며
그의 영화 제작을 더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밀러는 제작 초기 감독 자리를 포기하고 다른 감독에게 자리를 넘기려 했지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 울며 겨자먹기로 감독을 다시 맡아 촬영을 끝냈다고 하죠.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촬영을 끝냈지만 후반 편집도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편집은 멜버른에 있는 친구 집에서 이루어졌는데 케네디 아버지가 만들어준 편집 기계를 이용해 영상과 소리를 편집했다고 하죠. 후일 밀러는 그 편집 과정에 대해 그는 방에서 소리를 잘랐고 나는 부엌에서 영상을 잘랐다고 묘사했습니다. 그렇게 완성된 영화는 1979년 호주에서 개봉한 후 1년 뒤인 1980년 미국 영화 제작사에 180만 달러에 팔려 미국과 전 세계에 개봉했고 지금까지 매드맥스는 870만 달러에 가까운 흥행을 해 블레어 위치가 나오기 전 최소 제작비로 최대 흥행을 한 영화로 기록되었습니다. 이후 매드맥스는 2편과 3편을 거치며 포스트 아포칼립스 영화의 레전드의 위치에 오르면서 수많은 대중매체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알만한 포스트 아포칼립스 영화들은 거의 대부분이 매드맥스에서 영향을 받았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황무지에서 바다로 배경을 바꾼 워터월드, 멸망한 지구에서 성경을 전달하는 사명을 받은 일라이, Take him out, goddammit! 심지어 저를 포함한 아재들은 알만한 일본 만화 북두이권 등 수많은 매체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 개봉 당시가 생각나는데요. 30년 전에 나온 영화의 후속편인데다 트렌디한 감각이 필수인 액션 영화를 70이 넘은 조지 밀러 감독이 잘 만들 수 있을까란 의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기우였다는 것이 증명되었고 대중적인 볼거리를 넘어 예술 영화의 경지로 다시 한번 부활한 매드맥스 시리즈가 퓨리오사를 넘어 계속 나오길 기원합니다. There will always be war, but to get home, Furiosa fought the world. 지금까지 카이카즈였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